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를 이틀 동안 출장 조사했습니다. 이번 주에 명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 연구소 관계자들도 조사할 계획인데요.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창원까지 내려갔는데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 차라리 명태균 씨를 서울로 불러들이지 않고 창원까지 내려간 이유 무엇인지 궁금하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었고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이제 착수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으로 내려가서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한 조사를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조사했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22년 이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그리고 그런 실시의 대가로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받았는지, 즉 여론조사와 김영선 의원의 공천 간의 대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21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제 보궐선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 대가로서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의 후원자로 알려진 이제 김한정 씨로부터 이제 3,300만 원을 이제 받은 것이 맞는지, 대가 관계 맞는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를 인지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천 개입의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김영선이 해줘라. 그 발언에 대한 뒷배경 살펴보는 거고, 또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 주자들과 명태균 씨가 얽혀있는 부분들까지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말씀인데 이 정도면 이제 수사의 본류를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야권에선 이러더라고요. 이 명태균 특검법을 출발을 시키니까 이제서야 검찰이 수사를 한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런 문제 제기는 좀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 이제 기시감이 드실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은 이제 지난해 9월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이 2023년 12월에 최초로 선관위의 고발로서 이제 수사가 착수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이 되고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긴 했지만 당시에 수사가 되고 구속이 됐던 사유는 명태균 씨와 이제 김영선 씨 간의 이제 이른바 돈거래, 반띵.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수사가 됐던 것이고요. 당시 뭐 기억나시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대가를 뭐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고요. 또 기억나시겠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혜경 씨가 이른바 폭로를 했던 내용도 예.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의 조작에 내가 가담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뭐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이 뭐 여론조사의 대가로서 돈을 후원자를 통해서 지급했는지 여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지만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뉴스를 계속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즉 이제 본격적인 수사는 사실 늦어진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태균 씨가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변호인 입회 없이 혼자 단독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전문 변호사들도 자기 사건과 관련돼서 내가 만약 피의자가 된다면 변호사를 또 대동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보는 시선이 혹시 명태균 씨가 검찰과 거래를 하려고 간 거 아니냐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 입장에서요. 이제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 이런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 진술이 임의성이 인정되는지가 이제 나중에 법정에서 다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의성이라고 하시면 본인의 의사대로 진술을 했는지 여부. 유도된 진술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런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돼야지만이 그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통상 이제 변호인 입회를 하게 되면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계속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피의자가 한 진술 자체가 임의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변호인이 입회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아마 보도에 따르면 처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입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이제 변호인이 퇴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명태균 씨가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2월 말에 있었던 조사는 크게 보면 이제 앞서 명태균
씨가 진술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핵심 쟁점 두 가지에 대한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진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이 조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면 아마도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뭐 말하자면 본인 편이지만 아, 예, 예. 그렇죠. 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담당 검사와 조금 더 얘기할 만한 내용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변호인에게, 그러니까 변호사에게도 뭔가 예, 밝히지 못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털어놨을 수도 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모든 조사 과정이 조서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이 명상 녹화를 하면 모르겠지만 영상 예. 녹화를 하지 않는다면 조서에 남기지 않는 것을 전제로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제 변호인이 퇴정된 상태에서 이제 진술했던 내용들은 아마 모두 조서로 남아있기보다는 상당 부분은 조서에 남기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